네, 여러분 교재 273페이지. 오늘은 3일 패션의 마지막 단계인 회계정보 시스템 운영에 관한 능력 단위 중에서 회계정보를 이용하는 쪽에 수업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73페이지에 보시면은요, 이 동그라미 1번에 주요부와 보조부, 이 주요부와 보조부는 장부를 구분할 때 이렇게 주요부와 보조부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시험 볼 때 이런 문제가 나오면 주요부만 외웁시다라고 했어요. 주요부만 외웁시다. 왜냐하면 주요부는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회계장부는요, 주요부는 분계장과 총계정 원장을 주요부라고 합니다. 주요 장부다 하는 거죠. 가장 기본이 되는 장부. 분계장은 우리가 전표를 입력하면 만들어지는 거죠. 전표 입력 단계에서. 그리고 총계정 원장으로 전기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머지 장부, 현금 출납장이라든가 무슨 애적금 현황이라든가 매입 매출장이라든가 받으러온 기입장, 상품 재고장 또는 매출자 원장, 이런 모든 다른 장부들은 전부 보조장부입니다. 보조부. 보조부. 그래서 우리 AT 시험에서는 이 문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뭐냐면은 아래 보기 중 주요부에 해당하는 것은, 이런 문제가 제가 시험을, 이 회계 관련 시험을 다 봐봤어요. 그러니까 공인회계사의 AT 시험, FAT 2급만 빼고 3개, FAT 1급, TAT 2급, TAT 1급 다 봐봤고, 또 한국세무사회에서는 전산회계 2급부터 봤었어요. 그건 좀 자격증이 오래된 자격증이거든요. 지금 올해 한 80회인가 70회 될 텐데, 그거는 전산회계 2급부터 1급, 뭐 이렇게 세무 2급, 세무 1급. 그 다음에 대한상공회의소 시험에 회계운용사 시험이 있어요. 회계운용사 2급은 안 보고, 3급하고 2급하고 1급이 있는데 1급하고 3급은 안 봤어요. 1급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전산회계 운용사는 2급만 이제 봤었는데, 자, 모든 시험에 이론 시험이 있잖아요. 모든 시험에 이론이 있습니다. 특히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보는 그 회계 운용사는 이론 시험을 따로 봅니다. 이론 시험. 그러니까 이론을 먼저 패스해야 실기 시험을 보는데, 그러니까 이론 비중이 굉장히 크죠. 문항도 회계 운용사가 60문항인가? 원가 계산까지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아무튼 대한항공회의소의 그 필기 시험이나 그 다음에 그 한국세무사의 필기 시험에는 이 문제 나옵니다. 근데 이 문제 뭐 간단하죠. 주요부 2개 알아두면 되니까. 주요부는 분계장과 총계정 원장이다. 여러분도 혹시 다른 그 기관에서 회계 관련 이론 시험을 보실 때 이런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요. 어렵지 않으니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주요부는 분계장과 총계정 원장이다. 자, 전표를 출력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입력한 전표를 인쇄 단추 눌러서 출력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우리가 몇 가지인가요? 그 결제란을 만들어 가지고 인쇄하는 거 몇 가지 장부 해보셨죠? 받으러온 장부인가요? 지급보험 장부인가? 그 요령과 똑같아요. 전표도 내가 입력한 전표를 출력해야 되겠다 하면은 해당 날짜에 전표를 이렇게 조회를 합니다. 9월달 전표 중에서 여기 부가세 적립분계 한 것을 인쇄해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 체크 이렇게 해가지고 위에서 인쇄 누르는 거죠. 그러면 똑같이 이렇게 미리 보기 창이 나옵니다. 그래서 차변 대변으로 입력했기 때문에 대체 전표 해가지고 이와 같이 인쇄되는 모양이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도 결제가 필요하다 그러면 결제란을 설정을 해요.
결제란을 인쇄하겠다 해가지고 이 전표 결제를 수기로 이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출력하셔가지고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전표 출력, 전표를 인쇄할 수 있다 하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네, 분계장은 차변과 대변으로 분계된 내용을 조회해서 볼 수가 있고요. 분계장을 보는 것이나 지금 우리 전표 입력이라고 하는 요 메뉴에서 전표 입력이라는 메뉴에서 이걸 보는 거나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양식이 좀 다릅니다. 분계장 여러분 한 번도 안 들어가 보셨죠?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자,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9월 달에 분계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분계장이라고 가운데 있어요. 클릭하셔서 9 엔터 하면 9월 1일, 또 9 엔터 하면 9월 30일. 전표는 전체 엔터 하면은 9월 달 게 이렇게 많았네. 아까는 제가 9월 30일 것만 입력을 했군요. 네,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표가 입력된 것을 보여주는데요. 자, 9월 5일 날 걸 보면은 9월 5일 날 출금 전표 하나, 둘, 셋, 넷. 전표 번호가 이게 한 세트예요. 하나, 둘, 셋, 넷. 전표 번호가 똑같죠? 그래서 부가세 대급금이니까 자산 차변에, 그 다음에 대변에는 현금. 이건 현금으로 상품을 구입한 그 거래네요. 그렇죠? 상품을 구입한 거래. 그래서 이 네 개가 하나의 전표였습니다. 9월 5일 거. 자, 여기 그러면 9월 마지막 날 거 30일 거 한번 보십시다. 9월 30일 거. 부가세 정리분계가 어떻게 보이는지 분계장에서. 네. 여기 부가세 정리분계가 여기 9월 30일 1번 전표예요. 하나, 둘, 셋, (9월 30일에) 1번 전표. 네, 여기죠. 하나, 둘, 세 줄짜리. 그래서 차변의 부가세 예수금, 대변의 부가세 대급금, 대변의 미지급세금. 네. 이렇게 개념과목 차변 대변 거래처 코드 적용 이런 내용으로 보이고, 오른쪽으로 더 가면 또 기타 관리 항목 같은 거 처리한 게 있으면 관리 항목도 여기에 보이게 됩니다. 그 유형이 이것이 메인 매출 전표인지 일반 전표인지 이런 유형을 여기서 볼 수가 있고요. 자, 분계장 잘 안 보게 됩니다. 실무에서는 거의 분계장을 보는 일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자, 총계정 원장은 월별로 집계되어 있는 그 장부이기 때문에 가령 1월부터 6월 사이에 가장 외상 매출금이 회수가 많이 된 월은 몇 월이냐 이런 문제를 맞출 때는 총계정 원장을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자, 한번 우리가 1월부터 12월 사이에 외상 매출금 회수가 가장 많이 된 달을 한번 조회해 볼까요? 자, 그러면 총계정 원장을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 전표 입력과 장부에서 총계정 원장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기간은 1월부터 12월 31일로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고요. 외상 매출금이면 여기 개념 과목에서 108번 입력하시면 되겠네요. 하나만 보실 때는 개념 과목을 여기다 입력을 하고요. 전체를 볼 때는 그냥 엔터 치면 개념 과목이 모두 이 자리에 표시가 되고, 우리는 지금 외상 매출금 하나만 보면 되니까 108번 코드를 아니까 거기다 입력을 했습니다. 자, 엔터 치면은 외상 매출금 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보이는데, 1월 달에 220만 원 회수했고 6월 달에 350만 원이 회수되었죠. 그래서 이와 같이 월별로 바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답은 6월이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자, 총계정 원장을 보시는 요령은요. 지금 외상매출금이면 자산이잖아요. 그러면 차변이 뭐예요? 외상매출금이 발생한 거죠. 대변은 외상매출금을 회수한 것이고. 그래서 외상매출금을 볼 때 외상매출금 회수가 가장 많은 달이 무슨 몇 월이냐 하는데 여러분이 여기 8월이다 하면 틀린 거죠. 회수가 아니라 1576만 5천 원은 발생한 거죠. 반대로 부채의 경우를 보면은 부채는 어떻게 해요? 외상매입금. 한번 여기 개정 과목에 코드를 한번 넣어보세요. 개정 과목에 251번 코드를 넣어볼까요? 251번 외상매입금입니다. 자, 외상매입금의 총계정 원장을 볼 때는 이거 부채잖아요. 부채니까 차변에서 발생한 거고 대변은 우리가 상환한 겁니다. 상환. 네. 지금 뭐 거의 데이터가 특정 달에만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만 이런 게 이제 만약에 외상매입금의 상환이 가장 많았던 달은 몇 월입니까? 이런 문제를 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딱 보고서 대변을 봐야 된다 이거예요. 대변을. 차변은 외상매입금 발생한 것이고. 네. 구분하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계정별 원장이라는 장부가 있어요. 예, 이건 그야말로 그 계정의 원장을 보는 것입니다. 계정별 원장은 총계정 원장에서 우리가 총계정 원장에서 해당 월의 데이터를 더블 클릭하면 그 달의 계정별 원장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계정별 원장 메뉴를 눌러서 들어갈 수 있고 총계정 원장에서 해당 데이터를 더블 클릭하면 계정별 원장으로 자동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다음에 여섯 번째 거래처 원장. 예, 거래처별 잔액이나 거래처별로 뭔가 잔액을 조회할 때 많이 쓰는 장부입니다. 거래처별로 장부를 조회할 때, 네. 잔액을 조회할 때 거래처 원장. 그 다음에 메인 매출장. 우리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한 것을 가지고 유형별로 검색할 때 아주 좋습니다. 유형별 검색. 카드 과세 매출만 보겠다. 또는 카드 과세 메인만 보겠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과세 유형별 조회라고 그러죠. 과세 유형별로 조회할 때는 메인 매출장이 최고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험하고 연동을 했을 때는 과세 유형별로 조회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메인 매출장에서 해야 되나? 어디서? 메인 매출 전표에서 해야 되나? 그런 거 고민스럽겠죠? 네. 아직은 여러분이 이제 장부가 이런 메인 매출장, 거래처 원장, 총계정 원장, 계정별 원장 뭐 이런 장부가 지금 아직 익숙치 않기 때문에 네. 다 모든 걸 다 잘 조회하실 수는 없을 거예요. 좀 시간이 필요하겠죠. 자, 그런데 시험에 대비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 메인 매출장에서 무엇을 조회해라 이렇게 나오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거 고민 안 하셔도 된다. 자, 그러나 이제 우리가 시험이 아니라 실무할 때는 척척척 알아서 조회를 해야죠. 예. 뭐 하나 찾아보려고 하는데 여기서 봐야 되나? 저기서 봐야 되나? 예.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건 뭐 업무 경험이 쌓이면 이건 자연스럽게 다 해결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제 수행 내용 한번 문제 해봅시다. 수행 내용 두 문제 있는데 하나 해볼까요? 수행 1번. 당기 중에 외상매입금 상환액은 총 얼마인가? 총계정 원장 또는 계정별 원장을 조회해라. 네. 저 같으면 총계정 원장 볼 것 같아요. 총계정 원장이 훨씬 더 간단합니다. 예. 그래서 총계정 원장이나 계정별 원장 조회해라 하면 여러분이 생각해서 좀 익숙한 걸 조회하면 돼요. 총계정 원장은 우리가 금방 한번 해봤으니까 더 편하겠죠. 그래서 당기 중 외상매입금 상환액이 총 얼마인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외상매입금이 지금 왔어요. 아까 총 상환액은 얼마일까요? 이거라고 하면은 틀린 거죠.
아니, 예상매입금 상환액이라는 거, 상환액? 이 말이 질문을 잘못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책에도 이렇게 돼 있나요? 외상매입금을 어떻게 상환하죠? 지급해야지. 저 표현이 잘못됐죠? 예. 외상매출금이라면 상환이라는 말이 되죠. 받는 것이 상환이잖아요. 외상매입금도 상환이라고 그러나요? 상환이라고 그러는가요? 대변으로 하고 있어요? 뭐 그렇게 이해를 하면 외상매입금 상환했다. 네, 뭐 완전히 안 쓰는 말은 아니긴 합니다. 예. 보통은 외상매입금을 지급했다, 상환했다. 예, 상환했다, 예, 지급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대변 금액을 보면 되는데 여러분이 대변 금액에서 요 합계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합계 보시면 안 되고 이걸 보셔야 돼요. 왜냐? 아니, 외상매입금은 차변을 봐야지. 죄송합니다. 차변. 예, 차변이 상환한 거죠. 예, 그러니까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이 답이고요. 자, 제가 요거 가지고 지금 좀 더듬거렸는데 뭐냐면은 외상매입금 발생액을 만약에 물어봤다. 당기 중 외상매입금 발생액은 총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었다면 이걸 보고 답변하면 안 되고 이걸 답변이다 이거죠. 네, 왜냐하면 여기 맨 위에 전기 2월이 있잖아요. 이 전기 2월은 당기에 발생한 게 아니잖아요. 전기에 있던 외상매입금이 2월 된 거거든요. 저거는. 그래서 문제에서 만약에 외상매입금 당기 중 총 발생액이 얼마입니까 했을 때 여러분이 합계 딱 보고 요거 딱 찍어서 보기에 요게 있으면 딱 찍어버리면 틀리는 거예요. 전기 2월은 빼야죠. 저거만. 만약에 여기 데이터가 여러 개가 있다. 그러면 여기 총액에서 전기 2월 빼 계산기 한번 써야 돼요. 지금은 외상매입금을 상환하는 거. 우리가 갚은 게 얼마냐니까 차별을 봐야 되죠. 네, 차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수행 2번을 보겠습니다. 제2기 7월부터 9월 제2기 예정. 예. 제2기 예정에 신용카드 발생된 매출 건수와 공급 대가는 얼마냐? 신용카드로 발생된 매출 17번을 물어보나요? 17번. 신용카드 판매가 17번이었죠? 네. 우리 매입매출전표에서 시험에 나오는 게 매출에서는 11번, 13번, 17번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17번 물어보는 거예요. 몇 건이고 공급 대가는 얼마냐. 그러면서 매입매출장 조회해라 이렇게 알려주죠. 네. 시험에서도 이렇게 알려줍니다. 자, 그러면 매입매출장 한번 가볼까요? 예, 현금 출납장 바로 밑에 있는 매입매출장. 자, 매입매출장에서는요, 먼저 기간을 먼저 입력합니다. 2기 예정이니까 7월 엔터 9 엔터 기간을 정확하게 입력할 수 있어야 돼요. 시험에서 몇 월부터 몇 월을 매번 알려주는 건 아닙니다. 어떤 회차에서는 2기 예정 해놓고 가로 열고 7월부터 9월 이렇게 나오지만 또 어떤 회차에서는 그냥 2기 예정 몇 월부터 몇 월을 우리가 알아서 해요. 2기 예정하면 7월부터 9월 2기 확정하면 10월부터 12월 1기 예정하면 1월부터 3월 1기 확정하면 4월부터 6월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고 자, 구분해서 목록을 누릅니다. 그러면 거기에 매출이냐 매입이냐 우리는 매출을 지금 찾는 거죠. 그래서 매출을 딱 클릭해줘. 그러면 커서가 과세 유형으로 딱 넘어옵니다. 과세 유형. 과세 유형은 아까 카드 과세를 물었죠. 그래서 여기 딱 누르면 17번. 우리 매입매출 전표 입력할 때처럼 그 코드가 나와요. 17번. 예, 금액에서는 전체 엔터하면 이렇게 7월부터 9월 동안에
신용카드 과세 매출은 한 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공급 대가를 물어봤으니까 합계가 공급 대가죠. 합계가. 그래서 한 건에 16만 5천 원 이렇게 찾을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부 검색하는 문제 실제로 두 문제 나옵니다. 자, 수행 결과 그림과 함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제2절 회계정보 분석에 관한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 결산 재무제표를 우리가 작성했다든가 아니면 타 기업의 결산 재무제표를 보면은 그 결산 재무제표에서 뭔가 정보를 여러분이 분석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회계정보 분석은 기업이 공시하는 재무제표의 회계정보를 분석하여 기업의 정보 이용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데, 회계정보 분석 자료는 투자자의 투자 의사결정과 채권자들의 신용 의사결정의 그 위험과 또 장래 수익성을 측정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재무상태표에서 분석하는 항목이 뭐냐 이거예요. 재무상태표에서는 유동비율, 당좌비율, 부채비율, 그리고 차기자본 비율 이런 것을 우리가 재무상태표를 통해서 분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동비율이나 당좌비율은요, 유동비율이나 당좌비율은 그 기업의 지급 능력이라고 그래요. 지급 능력. 이 기업의 지급 능력은 양호하냐. 지급 능력. 그러니까 현금 보유 능력이나 마찬가지예요. 유동자산의 보유 능력. 그래서 우리가 먼저 유동비율이라는 것은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눠봅니다. 이게 100% 이상이 바람직한 거죠. 곱하기 100을 했으니까 100분율이고 곱하기 100 하기 전에는 1 이상 1.5 2.0 이러면 너무 좋죠. 자, 2.0이란 200%죠. 유동자산이 유동부채보다 2배 더 많다는 거예요. 유동부채가 10억인데 유동자산은 20억이다 이러면 200%가 나옵니다. 그래서 기업이 보유하고는 지급 능력, 지급 능력을 판단하는데 사용된다. 100 이하가 되면, 유동비율이 100 이하가 되면요, 일단 그 기업의 경영진이나 자금 담당 부서에서는 이제 내년에 차입을, 자금을 어디서 끌어들일 건가, 은행을 이용할 건가, 채권을 발행할 건가, 유상 증자를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죠. 자, 두 번째 당좌비율. 당좌비율은요, 당좌자산으로 유동부채를 나누는 겁니다. 자, 여기 유동자산에는 재고자산이 들어있잖아요. 재고자산. 재고자산이라는 건 영업을 해야 그게 현금이 되는 거죠. 그런데 당좌자산은 어떻습니까? 이미 다 영업해가지고 통장에 다 들어있는 돈들이에요. 즉각 지급할 수 있는. 그래서 현금화할 수 있는 단기 지급 능력. 요거는 이제 단기 지급 능력. 이건 1년을 봐야 돼요. 유동비율은 장기적인, 그러니까 뭐 1년도 단기이긴 합니다만은 이건 당좌비율은 그야말로 초단기 지급 능력이다. 당장이라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기업의 지급 능력을 보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요 부채 비율과 자기자본 비율은 그 기업의 안정성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 기업의 안정성. 이 기업이 장기적으로 안정된 기업이냐. 그래서 부채 비율의 공식을 보시면 부채 총계를 자본 총계로 나눕니다.
이게 1 이하로 나오면 가장 좋죠. 예. 부채보다 자기 자본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 총 자산이 100억인데 100억 중에 빚보다는 내 것이 더 많아야 그게 안정적인 거죠. 빚보다는. 그래서 지금은 위험이 증가한다. 그러니까 이 부채 비율이 높으면 말이죠. 이게 부채 비율이 높으면 그 기업이 좀 위험할 수가 있어요. 계속 높아지면 그 회사가 만약에 이익을 계속 내지 않고 지금보다 손실이 계속 난다면 이 부채 비율이 점점 높아지게 됩니다. 나중에는 자본을 잠식하게 되죠. 예. 자기 자본이 하나도 없으면 자본 잠식이에요. 부채 비율이 계속 높아지다가 어떻게 돼요? 부채와 자산이 똑같아지면 자기 자본이 하나도 없어져 버리죠. 근데 그걸 우리가 자본 잠식, 그런 상황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자기 자본 비율. 자기 자본을 자산 총계로 나누는 거예요. 이거는 높을수록 좋은 거죠. 이건 낮을수록 좋은 거고, 이것도 부채 비율과 같이 그 기업의 건전성을 보는 거니까, 이건 건전성이니까 높으면 좋고, 이건 위험한 정도를 보는 거니까 낮을수록 좋고. 두 가지가 다 그 기업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네, 다음에 이제 손익계산서를 보고 우리는 무엇을 분석하느냐? 손익계산서 관련 지표를 보면은 매출 총이익률이 있습니다. 예. 매출 총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누죠. 예, 매출 총이익을. 그래서 매출로부터 얼마의 이익을 얻느냐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높을수록 좋은 거죠. 높을수록. 예. 근데 매출 총이익률을 가지고 그렇게 많이 분석하거나 많이 이용하는 데이터는 아니에요. 예. 그러나 영업이익률. 이거는 가장 우리가 그 기업의 수익성을 분석할 때 대표적으로 쓰는 게 영업이익률입니다. 네. 수익성 분석. 수익성을 판단할 때 영업이익 나누기 매출액. 여러분, 영업이익을 구할 때는 매출액에서 무엇과 무엇을 빼죠? 비용 두 가지, 큰 거 두 가지를 빼죠. 매출원가하고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죠. 예. 그러니까 이 매출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들, 그 상품 사오는 가격하고 그 다음에 그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들어간 직원들의 급여,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통신비, 모든 관리비, 그걸 다 뺀 것을 영업이익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이익이죠. 영업이익. 네. 그래서 삼성전자 이번에 지난 2분기 2020년도 2분기 실적을 증권사라든가 다른 경제 여러 가지 그 주체에서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예상을 했는데 다 빗나가고 실적이 더 좋았다, 이런 아마 보도를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지난주에 발표를 했죠. 그런데 왜 그랬을까? 네? 전부 다 낮게 봤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웠을 것이다 라고 봤는데 의외로 영업이익률이 오히려 지난 2019년도보다 1년 전보다 1년 전 2분기 실적보다 더 좋았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양은 수출량이라든가 이런 양은 줄었지만 단가가 좋아졌다든가. 코로나19 때문에 무역이 좀 침체되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무역은 10% 떨어졌다 하더라도 단가가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매출액은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양으로만 판단할 게 아니다 이거죠. 양으로만 판단할 게. 우리가 개인 장사할 때도 그렇잖아요. 제가 만약에 학원을 할 때도 학원비를 월 10만 원 받고 100명 가르치는 거나
20만 원 받고 50명 가리키는 거랑 매출액은 똑같은 거죠. 예. 그러니까 수출하는 업체가 수출이 양적으로 좀 부진하더라도 시장 가격이 반도체 가격이 작년보다 더 높아졌다면은 양이 줄어도 매출액은 커질 수 있는. 그래서 영업이익이 좋아질 수도 있고 또는 내부 어떤 혁신을 통해서 판매 관리비를 줄이는 원가 절감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고요. 그 원가 절감은 판매 관리비만이 아니라 더 큰 거는 제조 원가죠. 삼성전자는 제조업이니까 반도체 제조 기술, 반도체 제조 기술에 어떤 혁신이 있어가지고 떨어질 수도 있다. 원가가 떨어지면 이익은 커지는 거니까요. 자, 주당 순이익 어제 해봤죠? 당기 순이익을 주식수로 나눕니다. 이것을 뭘 의미하는 거냐? 한 주당 이익이 얼마를 창출했냐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당기 순이익에 대한 주주의 몫을 나타낸다. 이게 무슨 말이냐? 당기 순이익에 대한 주주의 몫이다 하면은 만약에 당기 순이익을 전부 배당을 한다면 당기 순이익을 모두 주주에게 배당을 한다면 자기가 받아갈 몫이에요. 만약에 한 주당 2,000원이 나왔다 그러면 2,000원 곱하기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 하면 내가 받을 배당금이 되는 거예요. 순이익 전부를 만약에 배당하다. 당기 순이익의 50%를 배당하기로 했다 올해. 그러면 그 회사의 당기 순이익의 50%니까 내가 받을 배당금의 50%를 계산하면 되죠. 주당 순이익의 50% 내가 배당금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당기 순이익을 가지고 배당을 할 때 주주의 몫을 계산할 때 이 주당 순이익을 이용하면 되겠다. 자, 그러면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오느냐? 이 공식을 알려줄까요? 안 알려줄까요? 공식. 영업이익률을 구하라 문제가 나왔어요. 예. 공식 알려줄까요? 안 알려줄까요? 알려줍니다. 예. 상식을 깨는 거예요. 예. 알려줘요, 공식. 예. 공식도 외울 필요가 없어요. 예. 알려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볼 줄만 알면 돼. 한번 영업이익률 밑에 문제 나오겠죠? 네, 그래서 밑에 거 장부를 볼 줄만 알면 풀도록 돼 있어요. 예. 그게 요즘 시험 추세인지도 모르겠네요. 예. 뭐 외우냐 이거 외우는 거 금방 인터넷 검색만 하면 다 찾는 시대인데 뭐 공식 외우려고 왜 고생하느냐 이거죠. 꼭 그런 것만은 아닌데. 네. 자, 그러면 자 수행 1번 전기의 유동 비율은 얼마인가 재무제표를 조회해라. 야, 이렇게는 안 나옵니다. 예, 이렇게 나오면 외워야죠. 이렇게 나오면. 근데 이렇게 안 나옵니다. 분명히. 유동 비율이 얼마인가 해놓고 재무제표에서 조회하라 한 다음에 공식을 써줘요. 어떻게 쓰느냐? 유동자, 그러니까 아까 분수로 유동부채분의 유동자산 곱하기 100 이렇게 써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분자를 분모로 나눠가지고 곱하기 100 계산기 누르면 그걸 답으로 찾으면 돼요. 한번 해봅시다. 자, 재무제표를 조회해서 전기의 유동비율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재무상태표 조회해가지고 12월로 조회를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전기의 유동비율이라고 그랬지 하고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조회하면 그건 또 그 좋은 선택이 아니에요. 물론 전기분 재무상태표에도 거기에도 자료가 있긴 해요. 그러나 여기가 더 보기 편합니다. 예, 네. 저희가 어제 마감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주당 순이익 메일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그렇죠. 마감이 돼서 더 이상 자료가 계산되거나 추가되지는 않으니까. 자, 그러면 재무상태표에 왔으니까 전기니까 이쪽 걸 봐야죠. 오른쪽 거. 자, 그래서 유동비율이니까 유동자산을 먼저 계산기에 입력을 합니다. 유동자산 121370 000 이게 분자예요. 공식으로 말하면 분자를 먼저 계산기에 넣어야 돼요. 나누기
나누기 분모가 유동부채입니다. 그럼 밑으로 내려가서 유동부채 어디 있느냐? 부채 중에 유동부채 여기 있죠? 예. 예, 그걸 나누기 아까 눌렀죠? 94 662 000. 아유, 제가 계산기 잘못 눌렀어요. 예. 자, 121 370 000 나누기 유동부채 94 662 000은 했습니다. 그럼 1.2821 뭐 이렇게 나왔잖아요. 곱하기 100 공식에서 곱하기 100도 딱 알려줘요. 그러면 128.2 나왔습니다. 그러면 128%라는 얘기. 128%. 자, 유동 비율이 128%다. 그러면 28% 유동 자산이 많은 거죠? 네. 큰 문제 없다. 자, 다음 문제. 수행 2번 볼까요? 당기 매출 총이익률은 얼마인가? 손익계산서에서 조회해라. 네. 그리고 매출 총이익률도 공식 알려줘요. 어떻게 알려주느냐? 분자가 매출 총이익, 분모가 매출액 곱하기 100 이렇게 알려줍니다. 자, 그러면 손익계산서로에 가서 당기의 매출 총이익률 한번 계산해 봅시다. 손익계산서 12월 조회합니다. 네. 자,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도 화면을 크게 봤을 때 이게 항목하고 금액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여러분이 이게 눈이 말이죠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엑셀처럼 여기 자 이렇게 좁히세요. 예. 예. 멀리 떨어져 있으면 내가 매출 총이익을 본다는 게 잘못하면 판매관리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까이 붙여놓고 가까이 붙여놓고서 매출 총이익 먼저 분자부터 입력한다고 그랬죠. 67 050 000 나누기 그 다음에 분모 매출액 저기 있습니다. 맨 꼭대기에 110 550 000는 하고 곱하기 100 60% 60.6이니까 60.6%. 그러니까 60.6%의 매출 총이익률이라는 건 뭐냐면은 100원어치 팔면 이익이 매출 총이익이 60원이 된다는 거예요. 60원. 예. 그러니까 100원어치 물건을 팔 때 사오는 가격이나 제조하는 가격은 40원이었다는 거죠. 괜찮은 장사죠. 이런 장사. 예. 매출 총이익률이 60% 정도는 되면은 영업이익률은 뭐 한 40% 나와요. 그렇게 되면. 예. 대개 판매비와 관리비는 매출액의 한 20% 정도밖에 차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모든 장사를 할 때 수익성 그 장사 남는 장사냐 아니냐 수익성 판단을 하잖아요. 그 수익성 판단에 제일 쉬운 게 매출 총이익률이에요. 이 옷을 판단 말이에요. 이거 옷이 얼마에 팔리는 거지? 이거 10만 원에 팔려. 사오는 데는 얼마 들어? 이거 4만 원에 사올 수 있어. 그 원가율이 40%라는 얘기죠. 이게 바로 이익률이 60%라는 얘기예요. 매출 총이익률. 4만 원에 사다가 10만 원에 팔 수 있는 장사다. 소미업이다. 그러면 이거 장사가 되겠구나. 팔로만 있으면 그렇게 보는 거죠. 원가율이 너무 높으면 이익 내기가 힘들잖아요. 왜냐면 로스도 있고 재고 못 팔면 내가 떠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또 재고 없는 장사 이게 좋은 겁니다. 예. 내가 재고 부담을 안 갖는 거 특히 도소매업에서는 언제든지 재고를 되돌릴 수 있어야 돼요. 재고를. 네. 저희가 그 학원 책을 쓰잖아요. 저희는 재고 다 출판사에서 가져갑니다. 예, 저희가 재고 부담이 없어요. 예, 책 30권 보내주세요. 그래서 30권 썼다가 아무 때나 해주는 건 아니고 연말에 연말이 되면 내년 책이 다 나오잖아요. 모든 수험서는 1년 지나면 못 써요. 항상 내년 수험서로 바뀝니다.
특히 이런 거 부가가치세법이나 소득세법, 법인세법 이거 해마다 개정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세무회계 관련 교재는 수험서는 1년 지나면 그냥 못 써요. 그래서 반품을 잘 받아주죠. 그러니까 안심하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건 출판사인 것 같아요. 저희보다는 훨씬. 그래서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그 회계 관련 출판사는 아니고요. OA 수험서 관련 출판사 하나는 부도가 났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수행 3번 볼까요? 당기의 주당 순이익은 얼마냐? 손익계산서를 조회하고 발행 주식수는 만주다. 이거 어제 해본 거예요. 네. 어제 해봐서 이건 안 하겠습니다. 네. 나누면 됩니다. 당기 순이익 나누기 만. 근데 문제에서 계산 기능을 이용해라. 이렇게 하면은 계산기 쓰지 말고 어제 썼던 그 메뉴 기능 모음 가가지고 계산에 보면은 주당 순이익 딱 눌러서 하시라. 지금은 아마 권민서 씨 말이 지금은 안 되는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마감을 해버렸으니까. 어제 해놓은 게 보이기만 하네요. 추가는 안 되겠죠. 어제 우리가 여기다 넣었죠. 그래서 한 주당 4,764원이 주당 순이익이다. 이것은 뭘 의미한다? 만약에 요 당기 순이익 4,700만 원을 주주들에게 모두 배당한다면은 한 주당 4,763원씩 배당한다는 얘기. 그런 꼴이 된다. 그러면 내가 얼마 받느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만주 가지고 있다. 만주가 전부래. 네. 만약에 1,000주 가지고 있다. 그럼 여기다 1,000을 곱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배당금이다. 1,000주 가지고 있으면 400만 원 받나요? 네. 그래서 네, 수행 결과 쭉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27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그 수행 팁에 제가 말씀드린 시험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나와 있죠. 시험에서 회계정보 활용하기는 회계정보를 분석하는 문제로 출제가 되고요. 분석에 대한 계산 공식은 알려준다. 계산 공식은 제시되므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능력만 갖추면 됩니다. 볼 줄은 알아야 돼요. 유동자산이 어디에 있고 유동부채가 어디 있는지 볼 때도 전기 걸 보라고 한 건지 단기 걸 보라고 한 건지 그리고 이 계정 과목하고 금액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딱 이렇게 조정해가지고 당겨놓고 정확히 볼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어야 된다. 네, 이렇게 해서 정말 3일 패션 공부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 3부의 1장부터 이 6장까지가 모두 우리 1년을 돌아가는 거예요. 3일 패션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회사 등록부터 지금 최종적으로 분석까지 이게 다 마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이제 시험 준비가 남았다는 것이죠. 시험 준비. 시험 준비는 제4부에서 시험 준비를 한 것이 뭐냐면은 여기서 유형별 연습 문제에서 이론을 푸는 것은 다 해봤었습니다. 이론. 이론 푸는 걸, 이론은 뒤에 있군요. 네, 그러면 쉬는 시간이 된 거죠? 네, 어쩐지 지금 쉬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자, 10분간 쉬었다가 용산전자로 다음 시간에 로그인 하겠습니다.